태권도는 법이다. 태권도는 나약하다. 태권도는 나약하다며 태권도 선수를 도발하는 이 남성. 여러분, 나는 재미없는 경기나 하기가 싫어요. 만약에 제가 마지막 라운드까지 제가 다운을 못 낸다 그러면 마지막 라운드 끝나기 10초 전에는 제가 뒷짐을 지고 싸우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그는 결국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는데요. 무술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각 무술마다 장단점이 뚜렷하고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기 마련이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레슬링이 절대적이다, 종합격투기가 최고다 하지만 총합해서는 별거 없지.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태권도를 조롱한 이 선수는 뚝배기 사범이라고 불리며 주종목은 가라테입니다. 아직까지는 본인의 앞날을 모른 채 그저 해맑기만 합니다. 히히. 태권파이터 하운표 선수입니다. 그에 비해 여유롭죠. 명성에 걸맞게 응원하는 팬들도 많이 모였네요. 1라운드가 시작됨과 동시에 일단 뚝배기. 시원하게 뚝배기 한 그릇 날립니다. 한 그릇인 줄 알았으나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곧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곳은 무한리필집이었다는 것을. 까꿍. 뚝의 반격이 이어지는 듯 했으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으헉. 여러분, 나는 재미없는 경기나 하기가 싫어요. 그렇게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1라운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라운드가 시작됐는데요. 뚝배기. 태권도는 법이다. 뚝배기. 태권도는 나약하다. 뚝배기. 나는 재미없는 경기나 하기가 싫어요. 뚝배기. 끝나기 뚝배기. 10초 전에는 제가 뒷짐을 지고 싸우겠습니다. 너 못 뛰어. 너 이제 죽어 임마. 결국 참교육 거하게 당하게 됩니다. 너 이제 죽어 임마. 윙. 그렇게 참교육 당하고 서로 포옹까지 하며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그 정도를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썩어 빠진 태권도를 가지고 싸울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태권도는 법이에요. 극진가라든 그거 잡아먹고 큰 거고. 그 후 인터뷰에서 또 망언을 해 공분을 사게 됩니다. 태권도가 그렇게 잘한다는 그 발차기 내가 한번 발차기로 한번 해줄게. 태권도는 전부터 가라테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며 가라테를 표절한 것이다. 올림픽용 무술에 불과하다, 실전에서는 약하다는 식으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뚝배기 사범의 주 종목인 가라테는 얼핏 보면 태권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킥을 하거나 돌 때는 물론 몸을 가볍게 쓰지 않죠. 바닥을 아예 짓밟아버리겠다는 마인드인 것 마냥 하체에서 굉장한 중압감이 느껴집니다. 마치 스모 선수가 시코를 밟듯이 보법 하나하나가 굉장히 묵진한데요. 오키나와 류큐에서 발달했다는 게 주류입니다. 배 위에서 뱃사공들이나 무사들이 사용하기 위해 이러한 품새와 무거운 스텝이 있다는 설도 있죠. 딱딱 끊어지고 절제된 동작들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춤인 노를 보면 전체적으로 묵직하게 중력이 강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한국의 태권도를 보면 동작은 절도 있고 딱딱 끊어지지만 묵직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가라데가 바닥을 짓밟는 느낌이라면 태권도는 하늘을 걷어찬다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절도 있는 가벼움과 경쾌함이 돋보입니다. 한국의 전통춤인 농악무를 보면 무슨 꿀잼 드립을 들은 건지 궁금해질 정도로 미친 듯이 빙빙 도는 게 특징인데요. 몸을 매우 가볍고 경쾌하게 쓰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건 사실상 공중 위에서 걷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동양의 무도라는 것이 원래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무술의 형태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무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실전주의, 전통주의 말이 많은데 태권도의 전통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마치 우리나라처럼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세계로 진출한 태권도는 당시 외국인들에게는 가라테가 익숙했던지라 코리안 가라테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972년 국기원이 건립되고 이듬해 세계태권도연맹이 창설되면서 태권도 중흥과 세계화가 이루어졌지만 태권도는 여전히 가라테의 편견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한인 사범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코리안 가라테 혹은 코리안 스타일 가라테 도장이라는 간판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건 해외에서 태권도를 보급하던 한인 사범들의 공통된 애환이자 고충이었죠. 이윽고 1974년 태권도를 미국 체육회의 독립 스포츠로 가입하면서 가라테와는 별개의 스포츠이자 무술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80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이 정식 단체로 승인을 받고 서울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시범 종목으로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외 곳곳에는 태권도를 코리안 가라테로 인식하는 편견이 남아있었죠. 하지만 묵묵히 스포츠 외교와 타국에서 태권도를 보급한 한인 사범들의 열정으로 1994년 9월 4일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태권도는 코리안 가라테의 딱지를 완전히 떼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는 2009년 지난해 지중해 게임의 가라테가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 이탈리아 언론이 가라테를 재패니즈 태권도라 불러 감회가 남달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일본 가라테를 재패니즈 태권도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2016년 멕시코의 한 광장에서 한 시민에게 가라테를 아느냐고 묻자 재패니즈 태권도 말인가요? 라고 하기도 했죠.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미국의 한 공립학교는 태권도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 매주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부모들 사이에서 태권도장이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요. 줄을 서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나오며 가라테는 정식 종목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태권도라는 경기를 보면 고무가 통통 튀는 것뿐이다. 아류인 태권도만 어떻게 채택이 되냐며 울분을 토하는 일이 있기도 했죠. 무술은 각자의 장점과 강점이 다르며 서로 존중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태권도와 가라테 두 무술 모두 강력하고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길에서 발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